비개방 수술의 정의는 이 비주를 안 여는 거예요. 장점은 비주의 흉이 안 남는 거죠. 대신에 단점은 비개방, 비주를 안 여니까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모양을 좀 많이 드라마틱하게 바꾸기 좀 힘들거든요. 비개방 수술을 할 수 있는 적응증 자체가 조금 한정돼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비용적으로 더 비싸고 난 무조건 비개방 할 거야, 난 개방 절대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병을 찾아가시면 사실 우리가 주 목표 예쁜 코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지철 원장의 코멘터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댓글에 네. 비개방과 관련된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비개방. 네. 어허. 그래서 뭐 비개방에 이런 보형물 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비개방으로 이런 코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원장님한테 비개방으로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한번 총 정리를 해달라고 오늘 주제를 가져왔어요. 오케이.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개방, 비개방이 뭔지를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코 성형을 할 때 개방한다, 비개방한다의 기준은 여기 콧구멍 사이에 있는 이 구조물을 비주라고 합니다. 비주. 이 비주를 이렇게 여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저는 이제 역 V, 인버티드 V 쉐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흉이 없거든요. 비주를 이렇게 열어서 쉽게 해서 갈매기자 모양으로 이렇게 열어서 코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플랩을 들어서 좋은 시야에서 수술을 하는 걸 개방 수술이라고 하고요. 보통 거의 제가 알기로는 코 성형하시는 99%는 개방을 선호하실 것 같은데, 비주를 열어서 하는 개방 수술의 장점은 넓은 시야에서 좀 더 정확한 제대로 된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거의 모든 코 성형 테크닉이 다 가능합니다. 대신 단점은 비주를 열었을 때 혹시 선천적으로나 아니면 헤비 스모커인 경우, 이런 경우에 비주 쪽에 흉터가 좀 남을 수 있는 위험성,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비개방 수술의 정의는 이 비주를 안 여는 거예요. 이 비주를 안 열고 양 옆으로 콧구멍 안쪽으로만 이렇게 열어서 박리에서 들어간 걸 비개방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비개방 수술의 장점은 비주의 흉이 안 남는 거죠. 사실 성형하실 때 저도 겪는 건데, 코끝에 좀 많은 변화를 줄 때 여기 비주 쪽에 흉터가 문제가 되신 분이 간혹 계시거든요. 이 비주 쪽에 흉터를 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분들은 이제 비개방을 하시면 아무래도 회복도 빠르고 흉터 걱정이 덜 할 수는 있고요. 대신에 단점은 비개방, 비주를 안 여니까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는 모양을 좀 많이 드라마틱하게 바꾸기 좀 힘들거든요. 단점은 비개방 수술을 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 적응증 자체가 조금 한정돼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럼 저희가 한번 코 유형마다 원장님께서 이거는 이제 비개방이 가능한지, 개방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양한 사례들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들창코. 사실 들창코 짧은 코는 비개방이 좀 할 수는 있는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개방 수술을 할 수 있는 적응증이 좀 적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비개방 추천 안 하는 경우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비순각이라고 해서 요거 인중과 비주가 이룬 이 각도에 따라서 들창코, 화살코, 정상코가 구별이 되거든요. 이 비순각 각도의 변화를 줘야 되는 수술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들창코, 화살코, 코끝이 이렇게 처진 화살코, 코가 들린 걸 들창코라고 하잖아요. 들창코는 내려야 되고 화살코는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비순각의 변화를 줘야 되는 케이스는 사실 비개방이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시야가 너무 좁은 상태에서 각도 변화를 좀 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는 들창코 교정은 가급적 개방 수술 추천하는데, 그 각도가 많이 드라마틱하게 내리거나 높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비개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케바케인데, 환자분의 또 살성이나 히스토리도 중요하죠. 아주 마른 체형에 혈액순환 딱 봐도 안 좋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각도의 변화를 많이 주지 않아도 되면 비개방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각도의 변화를 많이 줘야 되거나 재수술, 사실 그 들창코 수술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재수술 케이스거든요. 구축코, 코 구축되는 것도 대부분 들창코잖아요. 코 성형을 좀 실패하셔서 뭐 한 번 실패했던, 여러 번 실패했던, 실패해서 코가 점점 들리고 이렇게 짧아져서 오시는 분들 재수술 많은데, 그런 분들은 비개방 거의 불가능해요. 코 안에 피부가 유착이 많이 돼 있거든요. 흉살이 많이 져서 딱딱해지고 두껍고 유착이 심한데, 그럼 박리가 진짜 잘 안 되거든요. 그때 비개방으로 박리 들어가다가 피부 찢어지고 손상 입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재수술할 때는 웬만하면 개방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박리할 때 너무 손상 입으면 사실 비개방의 의미가 별로 없거든. 결국 더 중요한 거는 수술의 결과니까요. 그럼 다음 케이스는 메보리코인데, 코가 높은 편이셔서 안 높여도 되는 경우, 메보리를 좀 깎는 경우,
보형물 안 넣거나 살짝 넣는 경우는 비개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매부리도 사실 이렇게 깎아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개방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야가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어서 개방도 가능하지만 비개방 수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근데 이제 보형물 넣을 때 가끔 제가 재수술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비개방으로 수술을 하시고 보형물을 넣는데 보통 저는 이제 보형물을 넣을 때 고정을 좀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아무리 잘 넣고 와도 처음에 이렇게 플랩을 든 상태에서 얹어놓고 닫으면 아무래도 얼굴은 아무리 조심해도 움직이게 되잖아요. 밥 먹을 때 표정 지을 때 이렇게 자꾸 움직이니까 보형물이 자꾸 움직여. 그래서 보형물이 제자리 있지 않고 위치를 이탈해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비개방 수술을 하시는 병원들이 보형물까지 넣는데 이 고정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정 잘 안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형물이 좀 돌아가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개방 하더라도 어떻게든 요령껏 보형물 고정을 해주는 게 좀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면 보형물이 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비개방할 때 주의점이 개방했을 때는 고정이 아주 쉬운데 비개방은 보형물 넣는 플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코뼈와 코뼈를 덮는 그 골막이 있거든요. 그 사이를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막 박리를 막 대충 해가지고 그냥 근육과 지방 사이 어디에다 쑤셔 넣으면 그러면 우리 흔히 이게 보형물이 흔들거린다. 보형물이 덜렁덜렁한다.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그 보형물이 너무 이렇게 쫙 비치고 비개방할 때 좀 그런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개방 매불이 충분히 가능한데 대신 주의사항 비개방을 잘 깎아주고 혹시 보형물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넣어주는데 보형물은 가급적 양쪽 고정 잘 해줘야 되고 그 보형물 넣을 때 플랜은 무조건 잘 찾아서 나중에 보형물 흔들거리지 않게 뼈와 골막 사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박리할 때 잘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잘합니다. 근데 코가 너무 작고 막 진짜 비개방 열고 들어왔는데 시야도 좁지만 이 정말 니들이 되게 작은데 그 니들이 움직일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빡빡한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코가 작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고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차라리 개방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오히려 콧구멍이 너무 짝짝이가 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틀어져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인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비개방으로 하면은 보형물을 많이 못 높이고 그리고 보형물의 카테고리가 되게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장님 봤을 때 비개방을 했을 때는 이 정도 이상 되는 거는 높이기 어렵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없는데 비개방도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다 들어갈 수 있죠. 저는 근데 콧대 보형물은 크게 이제 실리콘 보형물과 진피, 그 본인 연골 이렇게 세 가지만 쓰거든요. 사실 콧대에 들어갈 수 있는 보형물은 한정돼 있고 다른 뭐 고텍스나 요즘 그런 거 매드포 이런 거 안 쓰잖아요. 비개방, 개방은 어프로치의 차이인 거지 보형물을 어떤 걸 쓸 수 있고 못 쓰고 이런 건 없고 대신 이제 비개방으로 들어가서 시야가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높은 보형물을 넣기 쉽지 않지 않냐 이건데 다 넣을 수 있죠. 대신에 넣고 나서 가령 내가 코가 작은데 너무 무리하게 높은 걸 넣으면 나중에 피부가 못 버텨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형물 넣고 고정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작은 코에다가 무리하게 높은 코를 넣으면 고정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뭐 환자분의 갖고 있는 달란트 내에서 보형물이 어떤 것든지 간에 비개방을 한다고 못 넣고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막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콧구멍 크기가 정말 크신 분들은 비개방으로 해도 잘 보이는데 콧구멍이 정말 진짜 작으신 분들은 진짜 비개방으로 하면 진짜 안 보인다. 진짜 힘들죠. 진짜 콧구멍 요만한 새끼손톱만 하는 분도 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비개방 해달라고 그러면 와 진짜 어렵죠. 비교적 남자분들이 이제 코가 크니까 그런 분들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비개방이?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콧구멍이 잘 늘어나고 콧구멍도 크면 비개방이 조금은 더 쉽죠. 그 다음 또 많이 주시는 질문들이 코끝 수술은 이제 비개방으로 할 수 있는지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다 가능하죠. 가능하고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비개방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비개방은 시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코에 비대칭이 좀 심하시거나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줘야 되는 분들은 사실 개방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그 모양적으로 결과 좋거든요. 그래서 비주에 흉 앉는 건 장점이긴 한데 비개방도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받거든요. 비용적으로 더 비싸고 환자분 코 유형이 비개방이 충분히 가능하신 코면 뭐 원하시면 해드리는데 굳이 비개방이 메리트가 별로 없는 분들은 막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필러랑 실리프팅으로 코를 많이 세웠는데 이런 것도 비개방이 되는지. 사실 요즘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예전에 이제 필러랑 실리프팅으로 코 하고 해서 오신 분 많은데 그게 뭐 한두 번 하신 건 괜찮은데 좀 여러 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안 녹는 필러나 안 녹는 실로 하신 분들은 일단 재수술과 똑같아요. 피부 사이에 시멘트 부어놓은 거 똑같거든요. 안 녹는 필러 하신 분. 그러면 피부가 딱딱해지고 흉살 굳어져서 모양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 코는 비개방도 거의 불가능해요. 박리가
정리가 안 되거든. 그래서 안 녹는 실은 다 제거해줘야 되거든요. 비개방 시야에서는 제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 녹는 실, 안 녹는 필러로 모양 만들어 오신 분들은 코 성형하실 때 무조건 개방하셔야 돼요. 비개방 자체는 위험합니다. 녹는 필러나 녹는 실을 하시더라도 그걸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실과 필러는 이미 녹아 있더라도 그 물질이 그 코 안에 있으면서 조직 반응을 많이 일으켜서 조직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흉살져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 코 성형 재수를 하시는 분과 똑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박리가 안 되고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개방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가끔 콧볼이 되게 말려 계신 분 있고, 우리 용코라고 하잖아. 콧망울이 이렇게 말려 계신 분들은 근데 원래 비개방할 때 옆에 라인은 더 절개가 더 깊게 들어가거든요. 옆에서 다 보여. 막 되게 개방과 비개방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콧망울이 많이 말려 계신 분들은 뭐 비개방이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다고는 또 말씀을 안 드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윙코를 그럼 내릴 수 있나요? 비개방으로? 안 보이게 최대한? 콧망울이 말려 있어서 콧망울 내리고 싶잖아요. 사실 이것만 내린 테크닉은 없거든요. 전체 비순각 자체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화살코가 될 수가 있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내리려는 모든 시도는 다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용코 교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도 되게 많은데 사실 그건 코의 밸런스 문제거든요. 밸런스를 잘 잡아주면 콧구멍이 많이 말려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건 병원마다 각자 노하우가 있겠죠. 내가 용코인데 코도 좀 짧다. 그러면 개방 훨씬 추천드리고요. 용코인데 코가 화살코야. 그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개방이 더 나아요. 각도를 바꿔줘야 되니까. 윙코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코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하면서 윙코만 내릴 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렇게 코가 펑퍼짐하고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더 용코인데 코를 이렇게 살짝 자연스럽게 모아주고 찝힌 거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좀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어주면 훨씬 그 느낌이 좀 덜해 보이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준비한 게 저희 댓글에도 실제로 많고 비개방을 원하는 분들 사실 흉터 때문에 많이 비개방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코 성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모양이잖아요. 코의 기능과 모양 두 가지 때문에 하시는 건데 흉터가 걱정된다고 무조건 비개방을 고집하시면 사실 우리가 주 목표 예쁜 코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술하시는 선생님과 만약에 저는 개방, 비개방 둘 다 할 수 있는 의사긴 한데 만약에 둘 다 할 수 있는 선생님한테 찾아갔다면 고객님의 코 모양을 보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난 무조건 비개방 할 거야. 난 개방 절대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병을 찾아가시면 정작 더 중요한 목표를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안전하게 아주 예쁜 코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충분히 하면서도 비개방이 가능하다 그러면 하시는 건데 비개방으로 그런 목표를 달성이 좀 어렵다? 그럼 개방하시는 게 훨씬 낫다. 내가 수술이 처음인데 나는 정말 혈액순환이 안 좋고 담배도 많이 폈었어. 근데 코 모양이 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진 않는다? 사실 그런 분들은 비개방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 자료 분석하면서 느낀 게 네. 비개방을 믿는 원장님들은 비개방을 추천하고 개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개방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얘기 들었을 때 둘 다 하는 원장님한테 가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 들어보고 술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지 맞아요. 않을까. 뭉뚱그려서 말하기에는 정말 100명이면 100 다 코 모양과 살성과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개방 가능하고 비개방 안 돼. 이런 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동시에 할 수 있는 애한테 제대로 잘 받으면 좋다. 네, 오늘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철 원장의 코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도 코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